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22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MC 의사력이 나오면서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2% 거의 이제 3% 근접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이럴 때 제일 아침하고 오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마감하고 그 다음날 새벽하고 투자 심리가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때는 이거 같고 어떨 때는 이거 같고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하락 부분들을 강하게 봤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나,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 투자 심리 부분들을 약간 뭡니까 비중 조절 부분들 해야 되나, 아니면 강하게 매수를 몰빵을 해야 되나. 시간마다 계속 바뀌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같은 코멘트를 지금 3일 정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지금 계속 체크를 해두고 있냐면,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이 어느 정도 진폭 부분들을 만들었는가. 오늘 최고로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는 거의 19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오전장에 쭉 다시 올려가지고 플러스 240계약 정도로 플러스로 다시 만들었어요. 2000계약 정도를 바꿨죠. 그리고 240계약 정도 선물 순매수 부분 해놓고 다시 마이너스로 쭉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한 1600계약 정도 선물 순매도가 나왔어요. 이런 게 진행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기관 쪽은 한 1400억 정도 현물 매도가 나오게 됐죠. 연교금이 참 오랜만에 한 280억 정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 쪽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현물보다는 다음 달 있으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 여기에서 포지셔닝 이런 느낌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던 건 지수의 진폭보다는 파생의 진폭 부분들에서 단기 매매 부분들을 열심히 치고 빠지고 하는 심리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외국인들은 그 파생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죠. 현물은 지금 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3%는 한번 찍지 않을까, 돌파 한번 하지 않을까. 예전에 여러분들 리먼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5 숫자가 5대였어요. 5점대. 지금 그게 2점대까지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었죠. 그러니까 5에 비하면 2와 3이라는 숫자 부분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죠. 근데 이 숫자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9,900원, 99,900원, 그 다음에 999,000원하고 100만원하고는 호가 차이가 하나 호가 차이인데 느끼는 감도 부분들은 틀리죠. 시장에서는 이 3이라는, 그리고 각 연준 의원들이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결정이 됐는데 차기 부의장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신경 자체가 모두 곤두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장에서 혹시나 또 뭐 다음 달 초에 있을 이탈리아 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3인당의 대연정 부분들 했었죠. 3인당의 대연정 부분들 했는데, 대연정의 투표 부분들 3인당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하나의 변수가 생기니까 나머지 예전에는 시장 강세에 묻혀서 올라오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불확실성을 하나씩 툭툭툭 나오면서 파생 매매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파생을 하기에는 좋은 시장인데, 어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침 다르고 매 시간마다 투자 심리 부분들이 어벤등락하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나는, 뭐지? 맞는가? 계속 심리적으로 계속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 홍콩이 한 2% 정도 반등이 나왔고 상해 종합지수가 2%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춘절 연휴 끝나고 이제 첫 개장일인데 미국 국채 그 상관없이 한 2% 정도 일단 나와줬다는 거 여러분들 일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소폭 반등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90.10까지 반등 부분이 나오고 있고, 엔화도 한 107.3 정도까지 반등 부분이 나오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 시장의 수급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계속 눈치 보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FOMC 의사록 부분들이 나오고 시장의 모든 포커스가 지금 두 가지로 거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기다리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이 좀 되지 않을까. 금리 인사, 물가 상승이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월달 FOMC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그 다음 주 의원 연설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이제 계속 불안 심리가 조금씩 커지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 그로 인해서 이 국채 수익률 자체가 3을 찍을 것인가. 3을 찍은다 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세 번 정도 기존 추세에 4번까지 계속 지금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회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진행된 다음에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해소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서는 L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B라는 추론 부분을 하고, 아니면 A를 가지고 또 C라는 추론 부분들이 계속 돌릴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단계 변동 부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부분들이 커졌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3월 4일 이탈리아 총선, 여기도 보면 1야당이 오송운동인데, 오송운동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절반 과반 의석 부분들 확보하면 이건 먹구름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끼는 거고, 만약에 3인당 투표 부분들이 부결돼도 독일이라 여기에 영향 부분들을 줄 겁니다. 글로벌 매크로 쪽에 작은 소음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우상향이 되고 탄탄하게 올라간다면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 기간이 우리나라 FOMC 회의 전, 그 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이제 금통위가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눈치 보게 하는 장세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기본 전제 조건 부분들을 깔아놨어요. 외바닥일 때 투자 심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외바닥에서 이중바닥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릴지, 한번 올려놓고 약간 눌림목 부분들 해놓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한데,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해외 쪽에서는 뭐 FOMC가 어떻게 됐더니 금리 인상을 더 한느냐 안 하느냐 막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 라는 투자 심리 부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여러분들 얘기 드렸죠. 외바닥이 나올지 쌍바닥이 나올지 이중바닥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본다 하면 이중바닥이 나왔을 때, 지나고 나면서는 그게 이중바닥인데 막상 이중바닥이 될 때는 전저점을 깨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투자 심리 부분들은 앞에 외바닥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된다면 여기는 이중바닥이 전저점 깨는 파동이 나오면 마이너스 70, 80까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축소가 돼요. 지금 신용잔고가 10조 9천억 정도 됩니다. 10조 9천억. 제가 원하는 그 신용잔고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좀 9조 대까지 아니 최소한 10조 대 초반 정도까지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여기도 오늘도 보면 1000억, 거래소 2000억 정도, 코스닥에 1000억 정도, 선물을 2500개억 정도 선물 순매수를 강하게, 현선물 강하게 트리플 매수 부분들, 개인 투자 부분들 좀 했죠. 너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뭐 문자 주신 분이라든지 질문 주신 분들 보니까 장보고 관련된 부분들을 주셨는데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까지 같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이밍 부분들 이왕이면 완급 조절해서 좀 더 좋은 시기에 뭐 짧게 하더라도 좋은 시기가 됐을 때 그 작은 파동 아니면 중장기 파동 부분들에 대한 접근 부분들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완급 조절하는 건데, 외국인이 급하지 않은데 우리까지 같이 급해질 필요 없죠. 저도 완급 조절하면서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쌍바닥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놨던 이 부분, 아마 근데 그때는 투자 심리 부분이 웬만해서는 위축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간당간당하다 그랬죠. 다음 주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음 주 28일이니까 한 목요일 정도 되나요? 날짜는 잠깐만요. 다음 주 수요일이 28일이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 장중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죠. 거래일수로 한 3, 4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완급 조절하실 분들은 잠깐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현금 들고 대기하시면서
뭐 아니면 매수 부분 하실 분들은 경기 민감주 쪽이나 대형주 쪽 소량 선발대 정도만 보내놓으세요. 보내놓고 그 다음에 메인 포커스는 FMC 회의가 3월달에 있을 FMC 회의가 메인 포커스니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항상 보면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막상 그 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다양한 시나리오 부분들을 설정해 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뭡니까 달러에 대한 변곡점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89점에서 90점까지 소폭 나오고 엔화가 약세 부분들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유가도 보면 60달러 선에서 지금 간당간당 오밴 등락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라든 이런 부분들은 그 국채 수익률의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여기도 부담감을 당연히 느끼겠죠. 국채 수익률이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추세 자체가 3이라는 숫자 부분 나서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추세이기 때문에 꺾이더라도 여기서 뭐 2.5, 2.4 이렇게가 안 내려갑니다. 3이라는 숫자 부분들 돌파를 해갖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역사적인 저항대 부분들을 돌파한 다음에 그 가격대를 그러니까 예를 주가로 예를 든다면 A라는 종목이 현재 99,000원이에요. 9만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10만원이라는 가격대 부분들을 받아들이려 하면 9만원대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10만원이라는 10만원대 가격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이 회사는 이 정도 레벨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돼 받아들이게 돼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2로 계속 받는데 3이라는 숫자 부분도 받아들이면 바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졌을 때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가치 자체가 12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그 회사가 밸류가 좋다는 걸 인정이 될 때까지는 시장에서는 이건 오버슈팅이 아니야. 계속 갑론을박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가도 이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삼성전자가 200만원, 300만원 넘어갔을 때마다 그런 논란 부분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 부분들 금리 인상 추세이기 때문에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3을 넘어선 다음에 다시 2.5 이렇게가 안 내려와요. 3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이라는 숫자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전에 이 3이라는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부분들은 뭐냐면 경제지표가 좋아지면서 아니면 GDP 성장률 자체가 향후에 지금은 3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향후에는 성장률 자체가 더 좋아질 거니까 이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 뭡니까 과도기가 필요해요. 지금 그 자금이 눈치 보기 장세를 이유는 이러고 변화하는 투자 관점 부분들이 일부 시장 금리 상승 자체가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땅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큰 자금 자체, 자금의 뭐 하나의 자금 중에 큰 자금이 계속 움직이는 성향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 느리죠. 어떨 때는 개인 투자 심리 부분만 제일 빠르지만 나머지 기관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차가 필요합니다. 그 시차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투자 관점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 지금 국채 수익률 자체가 계속 국채 수익률만 얘기하고 있죠. 왜? 시장의 중심 키워드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변화 부분이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한번 보기는 볼 것 같아요. 보면 시장에서는 약간의 맹하게 멘붕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정이에요. 제가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 부분들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는 관점 부분들 유지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월 2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한편으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좋은 장세가 되겠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완급 조절 정도만 해 두시면서 진행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댓글에 보니까 질문 하나 주셨더라고요. 그 질문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탄력이 좋다는 거죠. 탄력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본 조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장세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세예요. 지금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뭐 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1000억 이상의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본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야지 조금 움직이는구나 라는 흐름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통적인 특징 부분을 하면 저가주는 절대 안 돼요. 손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저가주 장세가 있었어요. 마지막 5파의 피날레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경기 그 섹터의 주도주 종목군들이 꺾이는 파동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면 우선주가 그 전에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주들이 한 번씩 튀는 움직임이 나와요. 제일 끝에 마지막 파동 그 종목군들이 뭐 저가주들이 시장에서 막 좋다더라 하면 그 시장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장이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상의 시가총액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의 영업이익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에 보면 증권사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재무제표 부분들을 제공을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권보다 계속 플러스권에서 약간 소폭 증가하는 종목군들 가장 1순위 분으로, 물론 그냥 우리가 노멀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700억에서 해독 1000억 이상 정도. 왜?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어떤 중소형주를 선택을 하고 끌어올릴 때 어떤 파동 부분들 만들 때 재무제표의 기본 내용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종목군들의 매수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1차적인 관점 부분들로 포석을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가장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모든 그 종목군들이 재무제표에 따라서 절대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의 상승 원리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올린, 첫 번째로 얘기 드린다면 첫 번째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의 상승 부분들을 만드는데, 기대감이 나올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 기대감이라는 건 뭡니까? 시장의 뭐 미인주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에서 시장이 원하는 수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때 반짝이에서 움직이는 파동 부분들이 나와요. 첫 번째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만드는데 그때는 이 재무제표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중급바이라든지 중상 투자자의 어떤 투자 성향을 보지 마시고 첫 번째는 1000억 이상 기본 심플하게, 아니면 3년에서 5년 정도 영업이익 부분들이 증가하는 회사 쪽을 올라가는 그 종목군 내에서만 관심권을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종목군을 좀 걸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종목 선별의 방법이라는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월 22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사항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오늘 아침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게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아니면 뭐 특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 자체가 좋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